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 카니발 캠핑카 개조할 게 있어서 용인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차박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너는 차만 개조를 하고 차박을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차박을 가긴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차박을 즐기느라 촬영을 못했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뭘 하러 왔냐 하면요,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 설치하러 왔어요. 여기 아지트라는 용인에 있는 튜닝샵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마비씨 인버터 결합형 인산철 파워뱅크도 물론 성능은 매우 좋고 들고 다니기도 쉽고 다 좋은데 항상 충전이 조금 힘들었어요. 한전전기로 충전을 하거나 차량용 C가잭으로 충전이 가능한데, 일단 한전전기를 사용하려면 이 파워뱅크를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파워뱅크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100A짜리가 꽤 무거워서 파워뱅크를 들고 갔다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가끔은 까먹어서 충전이 안 된 상태로 차박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 충전기를 샀었는데, 주행 충전기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할 때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그래도 꽤 있다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 주말에 차박을 가기에는 아무 무리는 없었는데, 가끔 가다가 까먹고 충전을 안 했다던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여기에다가 인버터만 연결을 하면 파워뱅크처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시동만 걸면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고요. 제가 설치할 것은 GSP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 120A 짜리 하고, 그리고 인버터 2000W짜리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안으로 배서 넣는 거? 네. 뭔데요? 그랜드 카니발 특히 힘들어요. 요거 시동 걸면 충전은 어느 정도 속도로 돼요? 한번 봐야 돼요. 체크 이거 사실 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서 체크가 네. 가능해요? 네. 안 봤어. 맥콜이 있네요? 또 저희가 아. 또 맥콜 얘도 GSP 저거죠. 이게 파워뱅크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냉장고도 예쁘다. 이 사이즈밖에 없어요? 50리터고 일단 픽업 트럭 하시는 분들. 픽업 트럭에 되게 어울리네요. 여기도 블루투스가 지원이 돼요? 네. 얼굴 안 나요? 저도 유명해요. 이렇게 DC용 뽑아놨고, 인버터용 랜더스 커넥터도 뽑아놨습니다. 절대 혼자서 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우선은 네. 갖다 대면은 떠요. 네. 아이폰은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은 안 돼요. 네. 아이폰 설치를 해주시고 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블루투스 잡는 거니까. 네. 자, 설정을 넘어가시면은 네. 블루투스 잡아오시면은 VD233 네.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영 정보로 넘어가시면은 블루투스 연결이 돼요. 초기 비밀번호는 0000 네. 6개 바꿔주시면은 현재 오. 배터리 이제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셀은 여기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건 배터리 온도, 이제 와트, 이건 암페어, 배터리 전압. 요거는 비상 시동 키트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네. 거고, 핸드폰에서도 누르시면은 얘가 같이 작동을 해요. 이 완전 방전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주차 모드, 차 오랫동안 세워놓으실 때 네. 쓰시면은 차 안에 전압을 다 차단을 해요. 설정 가시면은 12V에서 알람이 이제 뭐 음성과 매너 진동이 같이 울리는 네. 건데, 보통 최대한 많이 올려놓고 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항상 쓰실 때는 어플 켜놓으시고 쓰시는 게, 알람이 울리면은 시동을 걸어주셔야 되니까. 네네. 차단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뽑아 쓰게 되면 안에 이제 BMS 회로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림 오면은 무조건 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네네. 이제 시동을 걸어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알터네이터에서 좀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마트 알터네이터라고 배터리가 차 있으면은 밀어내는 전력을 좀 약하게 하고, 배터리가 떠오르면은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역할은 지금 거의 없는 것 무조건 같아요. 풀로. 풀로 오히려 들어가요. 좋네요. 좋기보다는 이제 알타가 네. 계속 돌면은 어쨌든 기기가 계속 돌면 빨리 망가지죠. 아. 근데 이거 다 차고 나서 또 체크해 보면은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100A 이상 되는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버터를 전기를 차단하고 온시킬 수 있는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버터를 사용 안 할 때는 하체로 전기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 온을 시켜야지 인버터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에는 여기 100A라고 적혀 있지만은 200A에서 톡 떨어지는 퓨즈를 장착해놨고, 얘는 지금 20A인데 40A에서 떨어지는 퓨즈를 장착해놨어요. 500W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이제 200A에 딱 떨어지니까 네. 대략 한 2,400W 이상이 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박 안 갈 때는 요 꺼놓는 게 좋은 거예요? 꺼놓는 게 좋은 거죠. 아. 네. 인버터 빼놓더라도 차체로 전기가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인버터 한번 설명해 네. 온돼 있을 때 전기가 통하면 이제 여기가 쇼크가 아,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캡을 다 씌워놓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 아, 네. 이렇게 딱 껴지는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버터 사용하실 때는 인버터 스위치 네. 온 그러면 이제 전압이 나오는 네. 거고 켜주시고 오, 돌아가네요. 이거는 몇 와트짜리요? 1000W짜리. 핸드폰에서 몇 와트 쓰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핸드폰은 지금 500와트 쓰고 있네요. 아. 근데 왜 이게 왜 지금 500W 쓰고 있냐면은 알토가 돌고 있어서 그래요. 아, 충전이 네. 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지금 1300까지 쓰네. 네. 아. 왜냐면 손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시동 걸어놓고 써도 괜찮은 거죠? 그냥 걸어놓고 웬만하면 안 쓰시면 좋고요. 아, 그래요? 네. 알토를 알토를 계속 쓰는 이용하니까 아. 그러니까 차에 안 좋은 거예요. 차에 안 좋아요. 네. 차에 안 좋아요. 30V 이하로 내려가면은 웬만하면 시동을 걸어서 충전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얘 자동으로 전원 차단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남으면? 자주 차는 되는데 미세하게 계속 땡겼어요. 아, 네, 계속 땡겼어요. 그렇구나. 땡겨 쓰다가 저 배터리 회로가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30A 정도면은 웬만하면 한번 시동 꺼서 네. 한 20분이라도 충전을 시켜서 또 쓰시고. 그다음에 DC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물릴 수 있게 네, 해놨고 네. 3m 연장선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아, 네, 네네네. 뒤에서 뭐 쓸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 연장선에도 순놈 암놈이 있어요. 네네네. 암놈은 여기다 꽂아주시는 네. 거고 순놈은 네.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연장선이 들어가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이게 누르셔야지 여기 전압이 나온다고 아, 생각하시면 네. 돼요. 얘들은 바로 나오는데 아, 예, 요거, 얘는 눌러야지. 캡시만, 예.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잘 되는지 아, 안 쓰실 때는 끄시면 네. 되고. GSP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이제 이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가 제가 원래 들고 다니던 야마비시 인버터 결합형 파워뱅크만큼의 성능이 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집 근처 공원으로 왔고요. 제 그 야마비시 인버터 결합형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전 충전기로 하면 1시간에 10A 충전이 돼요. 100A짜리니까 10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충전이 너무 번거로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는 이 카니발 캠핑카의 발전기가 시간당 100A의 전력을 내기 때문에 1시간만 운행을 하면 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충전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뭔가 좀 전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GSP 4세대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를 샀는데 이 4세대는 비상시동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가 아무리 방전이 된 상태라도 비상시동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시동이 걸리고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 있는 이 실내등을 마음껏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LED로 바꿀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이제 방전에 뭐 이제 고민이 없으니까 원래도 전기부자였는데 지금 더 전기부자가 됐어요. 이제 기존처럼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설치했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 보면 아까 시공할 때도 봤었지만 인버터용 배선과 DC 멀티탭용 배선 두 개가 따여져 있어요. 인버터는 콘솔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2000W짜리 인버터고요. 그래서 지금 TV 연결해 놓고 그냥 일반 멀티탭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키면 이렇게 켜지는 형태로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DC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버터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걸로 이제 전원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 3개의 시가 소켓이 있고 이거는 USB 소켓이에요. 보면 PD 충전도 돼요. 여기 시가 소켓이 하나 뭐가 꽂혀 있냐면 짜자잔, 냉장고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영하 9도예요. 영하 9도.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DC 전기를 쓸 때는 여기 있는 DC 멀티탭을 쓰고 220V AC 전기를 쓸 때는 여기 인버터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켜가지고 220V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요? 짜자잔, 배터리랑 앱이랑 연동이 돼서 지금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 중인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앱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버터 키고 DC 파워 멀티탭 키고 냉장고 키고 실내등 켰을 때 75W가 사용 중이라서 지금 배터리 용량으로서는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뜹니다. 야마비시 인버터 결합형 파워뱅크는 항상 이렇게 제가 파워뱅크 옆에 가가지고 적상기를 봤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GSP 4세대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는 이렇게 앱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전자제품을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제품입니다.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샤오미 실내 공기청정기예요. 그렇게 막 고전력의 제품을 테스트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연결해서 잘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모드로. 원래 지금 공기질이 저희 집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뭐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네요, 여러분. 앱으로 보면 지금 93W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더 쓰고 있네요. 요거는 여기 옆에다가 이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아이고. 여러분, 일단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전력 제일 많이 먹는 아이 전자레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걸 사왔습니다. 짜자잔. 전자레인지로 데펴가지고 먹는 훈제 오리 삼겹살이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렸고요.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앱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순간적으로 1354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90W로 사용 중이던 전기가 순간적으로 1354W. 역시 전자레인지는 전기를 많이 먹죠. 근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짜자잔. 오리부터. 어우, 잘 익었어.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맛있겠죠? A few moments later.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너무 깨끗하게 잘 먹었죠? 아우 돼지. 아우 돼지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전자레인지 성능은 한번 보셨고, 이제 뭐 먹어야 되죠? 디저트를 먹어야죠. 밥을 다 먹었으면. 돼지야 이러면 안 돼.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계속 냉장고를 켜놓고 온도를 영하 10도로 맞춰놨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재스러운 거를 가져왔어요. 짜자잔. 빵파레입니다. 빵파레. 저 빵파레를 사왔고요. 뭐야? 아니 이렇게 됐어요. 짜증. 이거 어떻게 먹지 이러면? 어쨌든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았다는 거, 역시 이거 전기의 힘이죠. 냉장고를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아까 고기 먹던 요걸로. 짜잔, 빵파레도 다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테스트입니다. 제 캠핑카의 꽃입니다. TV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한번 틀어볼게요. 일단 여기 불은 좀 끌까요? 너무 밝으면 방해가 되니까 TV를 켜고, TV는 인버터에 항상 꽂아두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무리 없이 지금 잘 돌아가요. 뭐 볼까요? 네, 이렇게 TV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V를 보는 사이에 전력을 얼마 쓰는지 봐야죠. 106W 사용 중입니다. 냉장고나 TV, 뭐 공기청정기, 아직 공청기 아직도 켜져 있거든요. 실내 등도 켜놓고 했을 때는 100W 정도밖에 안 쓰여져요. 13시간을 이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그 민동님이랑 BPD의 솔님이랑 두 분이서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봐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번 컨텐츠가 왜 이럴까요? 이번 컨텐츠. 여러분, TV를 보다가 누워있으니까 또 살짝 배가 고프네요. 돼지야 이러면 안 돼. 제 캠핑카에 지포가 있어요. 지포. 그래서 요걸 꺼냈습니다. 야마비시 인버터 결합 파워뱅크 처음 샀을 때 썼던 건데, 혼족 미니 전기 화로입니다. 전기 연결해서 쓰는 미니 화로예요. 일단 전기 연결은 했고요. 네, 이렇게 전원을 온을 했습니다. 바로 전력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100W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 지포를 올려볼게요. 순식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뭐가 되지는 않는군요. 오징어처럼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포라 그런가 봐요. 또 집게가 없어. 아까 빵빠레 먹을 때 썼던 잘 익었어. 잠깐만, 이걸 근데 어디다 놓고 먹지?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와, 연기도 나. 네, 일단 이걸 여기다 놓고. 와, 열 제대로 올라왔다. 오, 여러분, 이렇게 지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화로로 지포도 끌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끄니까 다시 101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포 구워서 막 연기 나고 지포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 시키려고 공청기가 지금 미친듯이 돌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지포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TV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포를 먹으면서 TV도 다 봤습니다. 오늘 GSP 인산철 시동 배터리 교체를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가장 큰 장점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차의 본네트 안에 이렇게 시동용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공간적인 이득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파워뱅크가 없다, 그리고 시동용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파워뱅크 사시는 것도 좋지만 시동용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전기 테스트도 하고 가서 장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좀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정보가 되게 유용했다 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저 가보겠습니다.